아, 외모 뭐 별로여서 나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근데 그 사람 너 그 뭐 전문직인 거 알아?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되나?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질 그리고 부동산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다소 조금 뭐 어색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은 너무 좀 현실적인 얘기.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면, 사람은 남자 여자로 나눌 수 있겠죠. 지금 뭐 그 외 성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단 빼고 남자 여자로만 나눠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이성으로 만났어요. 아니면 동성으로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외모예요. 키, 뭐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 아니면 옷 입은 거, 눈으로 보는 거,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도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외모에서 비호감이면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기면 다호감이고 어떻게 생기면 비호감이다, 이게 아니라 각자 사람마다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했을 때 늘 안 맞았어. 그런 외모의 누군가를 만났어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러면은 얘랑은 안 맞겠구나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스타일이에요. 내 호감인, 예를 들어서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기하고 싶어지겠죠. 뭐 남녀 간에 만난다고 하면 그건 더 심할 거예요. 외모 좀 그럼 안 만나. 이 얘기를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누워서 TV 보고 싶다, 아니면 빨리 뭐 유튜브 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외모는 제 생각은 본질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관문 같은 느낌이에요. 통과가 돼야 본질에 접근할 수 있죠. 지구라고 붙이면 지구의 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표면을 뚫고 들어가야 우리가 핵에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녀가 소개팅을 해서 만났는데 외모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 소개해준 누군가랑 통화를 하다가 외모 뭐 별로여서 나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근데 그 사람 너 그 뭐 전문직인 거 알아? 그 직업인 건 알았어? 그 사람이 그 얘기는 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남자고 상대방이 여자였는데, 이거 너무 현실적이라 그런데 하여간 그냥 얘기할게요. 야 그 여자네 집이 뭐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너 그건 알고 있었어? 이거는 정말 뉴스에 나오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거 사적으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한테 얘기할 때는 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야 그럼 일단 한 번은 더 만나봐야겠다.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아까는 뭐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괜찮았던 것 같아. 사람이 참 착한 것 같아 라고 느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이성이 됐건 친구가 됐건.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좀 너무 매너 없게 난 대했어. 그러면 걔가 그래서 그렇게 밥맛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매너 없었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의 외모,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든지 집안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과연 본질은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속에 있는 마음인 거잖아요. 야 그거 속물이야. 속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난 그 사람 자체만을 볼 거야. 10대 때 가능. 요새는 10대일 때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생들도 꿈이 건물주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과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친해져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 20살인가 그때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이뻤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넌 남자 볼 때 뭐 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본다고 했을까요? 그 친구가.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훌쩍 넘었죠. 그때 당시 남자 능력 본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20살짜리 여자애가 남자 능력을 본다면, 그러면 20대 중후반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사실 뛰어날 게 별로 없잖아요. 결국엔 남자 집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우와. 근데 지금 그거 그때랑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 자체만 본다? 뭘까요? 사람 자체라는 게 그 사람과 뗄 수 없는 무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체적 조건이 있겠죠? 생김새 있겠죠? 이 사람의 생각이 있겠죠? 몸에 익혀져 있는 행동, 습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속물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 한번 따져볼게요. 이 사람의 돈, 이 사람의 본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번 돈이다. 이 사람은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고 그 능력의 결과치로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게 이 사람 본질에 들어갈까요?
저는 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벌지 않은 돈, 집에 돈이 많은, 그건 이 사람의 본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부모님과 이 사람 따로 떨어뜨리기가 어렵죠. 아주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일은 그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극적인 구성을 하는 건데, 부모님과의 관계나 부모님의 자산과 이 사람과 떨어뜨리기 어려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을 얻었거나 좋은 사업을 했거나, 이거 이 사람의 능력인 거잖아요. 떨어뜨리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는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사람의 인성, 돈이 있다고 해서 거만하냐, 돈이 있다고 해서 막 쓰냐, 버는 능력은 없으면서 쓰기만 하냐, 그 부분도 이 사람의 본질인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많이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벌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서 쓰기만 한다. 이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도. 근데 어릴 때는 사실은 그 능력보다는 쓰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써, 이런 걸 나한테 사줬어. 그럼 그거는 저 사람 되게 돈이 많으니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외모만 갖고 써요. 제가 아까 외모는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좋아할 수는 있지만 계속 꾸준히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만나는 건 그 다음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성이 좋고 대화가 잘 통하고 뭐 센스도 있다, 그러면 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것도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본질 중에 하나. 냉정하고 솔직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안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좋아야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 감안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따지는 게 속물이라고 하지만 속물이 아닌 사람은 전 없다. 뭐 그런 거는 뭐 따지면 안 되고 사람의 내면을 봐야 돼, 그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누구 상대방을 판단하는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그런 걸 안 보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여건들이 좋았다, 뭐 이러면 뭐 금상첨화하긴 하지만 모르면 사실 안 만나지죠. 그렇게 되긴 좀 전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얘기가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나빠할 수는 있지만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부동산의 본질은 뭘까요? 제가 하는 일이 부동산이고 건물을 뭐 사고 뭐 건물을 짓기도 하고 임대 관리도 하고 하는데, 과연 부동산의 본질은 뭘까요? 부동산의 본질도 부동산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입지일 거예요. 그 다음 건축물의 구조, 인테리어, 임대 관리하는 사람의 전문적인 응대, 이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질, 본인의 재력, 부모님의 재력, 뭐 가방끈, 뭐 이런 거, 이거 다 채워진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네, 불가능해요.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써주세요. 모든 요건이 다 내 눈에 차는 그런 거 없어요. 뭐 30억 현금이 있는데 이걸로 살 수 있는 건물은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고 100억짜리 건물은 너무 좋던데, 난 그거랑 당장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억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면 그 100억짜리가 눈에 안 들어와요.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부동산의 본질은 아까 말한 네 가지라고 했는데 네 가지가 다 충족되는 건물은 없죠. 근데 이 부분은 있어요. 부동산에 제일 중요한 건 입지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입지, 뭐 구조, 뭐 인테리어, 뭐 임대 관리, 이거지만 여기서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만고불변의 진리. 뭐 인테리어나 임대 관리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일은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없어요. 어떤 특수한 구조가 필요해. 그래야지만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지만 재테크,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입지를 빼고 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형님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블랙핑크 리사가 자기는 앞머리 절대 안 깐다고 했는데 광고비 100억 주면 그러면 다 까야지 얘기했어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사람의 외모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에 있어서 이런 외적인 부분은 관문으로 보면은 이거는 저는 거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입지를 관문으로 생각해야 돼요. 건물은 입지를 첫 번째로 보고 이거는 그 다음으로 봐야 돼요. 얘가 80, 90이에요. 입지가. 사람의 본질과 부동산의 본질이 동일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걸 만족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동일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외관을 관문으로 생각하고 건물도 똑같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야, 이 금액에 이런 건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건물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패스. 뭐 20억이 있다, 30억이 있다. 이 금액으로 저런 건물을 산다고? 대부분 건물의 외관을 봐요.
이거는 100% 실수예요. 외관을 보고 건물을 산다?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긴 하지만 그 구성하는 요소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아요. 와, 외관이 너무 멋있어. 건물 규모도 있고 마음에 들어. 이거 사잖아요? 이거 거의 실수예요. 같은 금액인데 외관이나 규모가 좋다는 건요, 입지가 얘랑 비교 못하게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입지의 가치가 높아져서 얘가 감가상각되는 걸 상쇄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가치가 낮아지는 부분을 보고 내가 그걸 선택했다면 높아지는 부분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재건축한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는 위치 때문이에요. 건물의 가치는 뭐 거의 영원에 수렴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10년 전으로 재건축했던 아파트들 위치가 다 좋아요. 강남 뭐 사실 위치 안 좋은 데는 거의 없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면 2010년인데 아파트 거의 뭐 30년, 40년 만에 재건축하니까 뭐 30년 전 1980년이나 1970년대에 지어졌다는 건데, 그럼 7, 80년대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때 당시 위치가 제일 좋은 데부터 먼저 집을 지었겠죠. 건축물의 가치는 영원이라도 위치가 좋으니까. 건물도 똑같아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동의다 하고 해서 전체가 다 뭐 재건축이 되지만, 건물은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위치가 더 중요해요. 위치와 건물은 따로 봐야 된다는 거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해드린다면요, 오늘 상담 오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물을 사면서 대출 많이 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다. 대출 몇 프로 하는 게 좋냐? 그거는 비상장 주식을 살 때 대출 한 50% 했어요. 될 것 같아. 이걸 잘하는 거예요. 얼마를 대출했던가 간에 이 돈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금액이죠. 이런 거는 금액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대출이에요. 자, 근데 주식을 사는데 삼성 주식을 대출을 해서 샀어요. 이거보단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얘는 5천만 원 대출했는데 얘 한 1억 대출해서 샀다고 볼게요. 어떤 게 더 안정적이에요? 부동산을 사면서 몇 %를 대출하거나 그 기준으로 리스크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어떤 건물을 사느냐가 대출을 하는 게 위험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출 부분을 얼마를 하고 몇 프로 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건물을 사보기 전인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한두 번 사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건물을 살 때는 5억만 대출해도 그건 잘못된 거고, 어떤 건물을 할 때는 100억을 해도 잘못된 부분이 전혀 잘한 거예요. 대출의 본질은 해당 건물에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그게 본질적인 게 과연 이 본질이 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지라는 거 확실히 오늘은 내가 사던 뭐 누가 사던 아는 사람이 사건 다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답변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답변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